네, 이번 시간은 DNS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엔터프라이즈들의 이제 기본적인 DNS 구성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엔터프라이즈들의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이전 작업이나 이제 마이그레이션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환경상에서 이제 앞 시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다 웹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 웹 서비스가 이제 당연히 도메인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뭐 연동성과 확장성 뭐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DNS 기반으로 다 서비스가 구동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러다 보니 자체 DNS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번 시간은 이제 그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 AWS 사업자와 이제 연동을 해서 DNS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와 어떤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AWS 같은 경우는 루트 53이라는 형태로 이름으로 이제 DNS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뭐 DNS 기존에 저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단순하게 DNS 어떤 정보를 룩업해서 서비스하는 측면뿐만 아니고 뭐 일단 뭐 GSLB와 같은 기반의 뭐 RTT 기반의 레이턴시 기반의 그다음에 뭐 헬스 체크하는 로직까지 기본적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죠. 일단 뭐 문제점이라고 좀 간단히 적었는데요.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AWS가 가지고 있는 DNS의 서비스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그 안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뭐 일단 외부의 어떤 자원들과의 호환성도 보장을 하는 반면에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근데 AWS망에 보통 자원들을 구성을 할 때 AWS의 루트 53이라고 하는 DN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앞 시간에 말씀드린 DNS에 대한 어떤 도메인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이 도메인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퍼블릭 도메인 하나가 있고 프라이빗 호스트 존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도메인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이 퍼블릭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어디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부터 시작해서 실제 DNS 서버에 저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존 파일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호스트 정보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까지 다 제공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 같은 경우는 이 VPC라고 하는 고객의 이제 사설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VPC 내부 자원들이 이 VPC 내부에서만 쿼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특정 도메인을 만들고 뭐 test.com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호스트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 내부에 있는 자원들 뭐 EC2 들이겠죠. EC2 자원들이 이 도메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이제 등록부터 시작해서 실제 쿼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의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외부에 서비스하는 DNS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만약에 어떤 이 VPC 안에 뭐 어떤 자원들을 만들고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웹 서비스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럼 만약에 이제 기업이 기존에 DNS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기업이 이제 내부 사설망이 있을 거고요. 외부에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게끔 연동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통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뭐 뭐 예를 들어 이게 이제 DMZ 방화벽 역할도 하면서 웹 서비스도 여기에 서버들이 구성이 돼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웹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서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abc.com이라는 도메인으로 따따따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디에? B2C 인터넷상에 있는 고객 이제 뭐 고객들한테. 그러면 이제 외부 DNS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인터넷상에 이 DNS가 예를 들어 SOU를 가지고 있다. 주인이다. 라는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겠죠. 이 DNS 정보를 등록기관에 같이 제공을 해서 실제 각 이제 그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그 컴도메인이라든지 이쪽에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을 텐데 뭐 이거를 이 서비스를 예를 들어 아마존으로 이관을 한다. 외부 서비스에 대해서 뭐 그러면 선택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도메인에 대한 쿼리는 이 DNS에서 그대로 유지하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DNS로 아예 이관을 할 수도 있어요. 등록 대행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다운타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인터넷상에 쿼리가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 내부 도메인 같은 경우 내부에 예를 들어 고객이 뭐 테스트닷컴이라는 걸 내부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뭐 포털이라는 도메인을 포털.test.com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이쪽으로 예를 들어 내부에 이관을 한다라고 할게요. 마이그레이션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인터넷상의 VPN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을 이용해서 DX 구성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전용망을 VPC를 만들고 확장을 했다라고 이 사설망을 확장했다라는 개념으로 통신을 되게끔 만들어 놓고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쿼리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이관한 시스템들이 예를 들어 이 DNS가 가지고 있는 내부 DNS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스트닷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돼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성된 EC2 자원이 기존에 이 사설망에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있는 특정 도메인들에 대한 쿼리가 가능해야 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VPC에서 온프라미스에 대한 이제 쿼리, 로우 쿼리.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에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도메인이 시스템이 가고 이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을 구성을 했는데 이 도메인을 예를 들어 AWS의 루트 53이 제공하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루트 53에 프라이빗 호스트를 만들어서 새롭게 뭐 예를 들어 테스트 aws.com이라는 도메인의 이름으로 이 호스트들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예를 들어 포털이라고 하고 포털.testaws.com으로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 사설망에 있던 예를 들어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도메인을 쿼리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이 내부 사설망 같은 사용자들은 기존의 내부 DNS를 다 리졸버로 잡고 있었겠죠. 캐시 온리 DNS 형태처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DNS에서 AWS의 프라이빗 존에 대한 쿼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겠죠. 케이스가. 근데 기본적으로 뭐 두 번째부터 먼저 보면 여기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AWS의 루트 53의 프라이빗 존을 만들어서 도메인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쿼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하면 DNS의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뭐 똑같이 등록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양쪽에 똑같은 정보를 계속 관리를 같은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같은 조직이나 담당자가. 근데 보통 이제 뭐 DNS에 대한 부분은 한쪽에만 계속 마스터로 업데이트를 하고 뭐 슬레이브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포워드 세팅을 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쿼리는 이쪽 DNS로 보내라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DNS에, 기존의 고객 사설망에 있는 DNS에. 이제 포워드 세팅을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뭐 다른 DNS를 쓰고 그 DNS에 특정 정보가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고 하면 뭐 슬래브 세팅을 하거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제 VPC 내에서 아마존의 DNS 서버가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이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만 룩업이 가능하냐면, 이 VPC가 이제 아마존이 처음에 만들 때 AWS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VPC 내부에서만 쿼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VPC에 보면 리졸버 역할하는 DNS가 제공을 해요, 아마존에서. 그게 이제 VPC가 가지고 있는, 서브넷이 가지고 있는 IP의 이제 두 번째 IP, VPC 내에 존재하는 서브넷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IP를 이제 뭐 리졸버 역할하는 DNS가 이제 제공을 디폴트로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이 VPC에 구성이 되는 EC2 자원들은 뭐 VPC의 이제 DHCP 옵션셋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쓴다라고 하면 해당 그 .2라는 DNS 서버를 리졸버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2라는 리졸버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DNS 역할을 하는 DNS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이 관리를 하는 D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VPC 내에서만 쿼리가 가능하고, 얘를 통해서만 프라이빗 존, 호스티드 존, 새로 생성한 예를 들어 테스트 aws.com에 대한 쿼리가 여기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내부망에 있는 기존의 기업망의 DNS에서 직접 쿼리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마존의 VPC 내에 이제 리졸버 역할을 하는 .2번 아마존이 관리하는 DNS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 EC2 자원에서만 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쿼리가 가능하다고. 그럼 이 EC2 자원을 하나 만드는 거죠. DNS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뭐 언바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바인드를 구성해서 DNS를 구성을 한다든지, 마치 이제 프락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부 DNS가 포워더로 얘를 잡게끔 하고, 이 EC2가 얘를 자연스럽게 쿼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호스티드 존의 정보가, 프라이빗 호스티드 정보가 룩업이 될 수 있게끔 이 내부망에서도 그렇게 구현을 했었고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방향도 EC2 원래대로 하면 이 .2라는 DNS가 포워더로 특정 이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던 내부 DNS 도메인에 대해서는 포워더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이건 아마존이 관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세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아요. 얘도 얘를 통해서 거꾸로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중간에 어떤 양방향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포워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DNS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바라보고 바로 이쪽에 대한 정보를 바로 쿼리를 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중간에 이제 DNS를 경유해주는 어떤 프락시 역할을 제공하는 DNS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MS가 제공하는 뭐 AD, 액티브 디렉토리도 DNS 기능이 있기 때문에 DNS 자원을 구성을 한다든지, 디렉토리 자원을 구성한다든지 DNS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아지고 번거롭다 보니까 AWS에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여기 리졸버가 있는데, 엔드포인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AWS의 루트 53의 엔드포인트 리졸버라는
루트 53이 리졸버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말에 서비스 오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IP를 가진 엔드포인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인바운드용 엔드포인트 쿼리를 받기 위한 아웃바운드용 엔드포인트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DNS가 인바운드용 엔드포인트 IP를 세팅해서 내부의 프라이빗 호스트 존을 룩업할 수 있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VPC가 생성한, 그리고 이 외부의 자원들을 이제 VPC에서 온프라미스 쪽으로 콜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 IP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포워더에 대한 세팅을, 특정 도메인은 어떤 DNS로 가라라고 그렇게 포워드 세팅을 해서 쿼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당연히 뭐 이중화도 가능하고요. 에이지별로 별도 IP를 써서 돈도 실제 종량 형태로 과금도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이관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 VPC 형태로 어떤 시스템을 이관한다라고 할 때 도메인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쓸 거냐, 신규 도메인을 사용할 거냐, 상호간의 쿼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DNS에 대한 강의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